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청약 종목은 GC 지놈입니다. 어떤 놈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GC 지놈은 녹십자의 자회사이자 유전체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태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유전자 검사 300종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주력 분야는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암검사와 산전 태아 검사가 있습니다. 암검사 솔루션의 대표적인 제품은 아이캔서치라는 것인데요.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액체 생검 방식입니다. 소량의 혈액만으로도 대장암, 폐암, 간암, 최담도암, 식도암, 난소암 등등 6종 이상의 주요 암을 동시에 선별할 수 있는 다중암 조기 선별 검사고요. 민감도 82.2%, 특이도 96.2%를 기록하며 검사 소요일이 7일에서 14일로 빠르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국내 액체 생검 기업 중에서는 최다 임상 데이터인 7,000건 중에서 4,923건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표 액체 생검 기업인 그레일로 추정되는 G사의 4,077건보다도 많습니다. 그레일은 지난해 혈액으로 암을 진단하는 제품으로만 약 1,500억 원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아이캔서치는 미국 암 진단 기업인 지니헬스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지니헬스가 북미 권역에 대한 독점적인 전용 실시권 및 상업화 권리를 취득하는 형태고요. GC지놈은 계약금과 그리고 단계별 판매 마일스톤 그리고 연도별로 매출 달성액에 따른 로열티까지를 모두 수령하게 되는 내용의 계약입니다. 또 올해는 GC그룹의 일본 계열사인 GC림포텍과 아이캐서치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본 시장 전용 제품으로 일본 시장의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력하는 제품은 AI 기반의 비침습 산전 검사 지니프트입니다. 임산부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분석해 염색체 이상을 조기에 선별하는 검사거든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NIPT 대비해서 양성 예측도는 2배나 높이고 위양성 발생률은 10배 낮춰서 검사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산과 유전자 검사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출생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고령 산모가 증가하면서 산전 검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유전체 검사 분야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경쟁력은 아무래도 녹십자라는 또 든든한 뒷배가 있는 거겠죠. 녹십자의 자회사인 만큼 강력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열사 GC셀의 유통망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 900여 개 이상의 병의원 유통망을 통해서 의료기관, 기업, 공공기관 등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상급 종합병원의 점유율은 100%를 기록할 만큼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경로는 단독 모델과 협력 모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의료기관이 GC지놈에 직접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은 단독 모델, 녹십자 의료재단을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은 협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GC지놈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매출 259억 원 중에서 85.5%를 녹십자 의료재단과의 거래로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 모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녹십자 의료재단이 GC지놈의 성장을 위해서 과도하게 매출을 몰아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 오해라는 것이 회사의 답변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실행하는 외주검사 항목만 수백 가지에 달하고 그 검사를 수행하는 기업도 워낙에 수십 곳이다 보니까 병원이 일일이 검사를 다 의뢰할 수는 없어서 주요 수탁 기관을 통해 간접 의뢰하는 게 보편적인 시스템이라고 해요. 녹십자 의료재단은 국내 대표적인 5대 수탁기관 중에 하나고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이런 대학병원에 집중하는 수탁기관으로 꼽힙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GC지놈이 녹십자 의료재단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그래도 일부 가족사라는 이점이 작용을 하기는 했겠죠. 그래서 GC지놈이 좀 앞으로 신규 수익원이나 외부 고객의 확장 가능성을 더 보여주면 좋겠다 싶은데요.
회사는 글로벌 진출해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아이캔서치로 일본과 미국 진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중암 조기 선별 제품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도가 조금 더 까다로운 미국은 단일 하나의 암 조기 검사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니스에스를 통해서 폐암 검진 대규모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좋은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24년에 매출이 역성장이 나타납니다. 이게 11년 만에 처음 겪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공의 파업으로 대학병원의 정밀검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GC진홈은 녹십자 의료재단을 통해서 상급 종합병원 위주로 공급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올해 1분기부터는 회복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고요. 규모는 작지만 당기순이익 3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은 AA 등급을 받고 기술특례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요. 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때와 마찬가지로 GC진홈도요, 판매 청구권을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삼성증권이 3개월 판매 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장치는 부여가 됐다. 네, 이 정도 보고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확인해보죠. 당초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 단계에서 고민을 했던 피어그룹은 국내 유전자 진단 관련 회사인 랩지노믹스, IMPDX, 3빌리언 이렇게가 있었는데 이들 기업이 순이익을 내지 못해서 피어그룹으로 제시하지는 못했고요. 최종적으로 국내에서는 바디텍메드, 외국 기업으로 레비티와 홀로직, 디아소린을 활용했습니다. 이 중에 레비티의 PER이 굉장히 높기는 해요. 44.83배. 근데 이 회사는 진단보다는 데이터 분석에 집중을 하고 있긴 하고요. 자, 그래서 평균 PER은 26.04배로 계산을 했고 주당 평가 가액을 산출할 때 28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15%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31억 원을 적용해서 주당 평가 가액은 14,140원을 산출했어요. 이게 28년 추정치다 보니까 당연히 너무 낙관적이다, 장밋빛 전망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28년 매출 추정치 약 700억 원은 매년 평균적으로 28.3%씩 증가해야 매출 성장률이 증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특히나 아이캔서치의 매출을 28년에 181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작년 아이캔서치의 매출은 약 1억 3,400만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목표치의 1%가 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정치에 대한 의견도 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산출한 주당 평가가액의 할인율 36.35%에서 25.74%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는 9,000원에서 1,500원을 산출했습니다. 28년 추정치 치고는 할인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또 걸리는 게 레비티와 홀로직 모두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액체 생검이나 유전체 분석 기업을 바라보는 글로벌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회사가 애초에 고민을 했던 국내 유전자 진단 관련 랩지노믹스, IMBDX, 3빌리언만 놓고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 손실의 규모가 GC진홈이 가장 작기는 하고 또 흑자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요. 이미 제일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밸류가 약간은 좀 부담이 되는 감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애매해요. 공모가가. 자, 수요 예측 결과 이어보겠습니다. 경쟁률은 547.47대 1, 1692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뭐 해외 우량 기관들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참여 기관 수가 최근 종목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기는 하죠. 로킷 헬스케어보다는 더 들어왔는데 링크 솔루션보다도 참여도는 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분포표 보겠습니다. 보면 상단과 상단 초과를 적어낸 기관도 있었고요. 많았고요. 반대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써낸 기관도 69개 정도 있었습니다. 기관의 평가 좀 갈리긴 했고요. 뭐 그래도 상단 이상의 비중이 높으니까 그냥 상단으로 밀어버렸죠. 공모가는 상단인 1,5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도 얘기했듯이 지금은 기관도 우선은 바꿔봐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상단을 써낼 확률이 좀 높긴 하고요. 특히나 최근에 제약 바이오 신규주들의 성과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상단이 받아들여진 듯 합니다.
자, 확약은 건수 기준 0.71%, 수량 기준 1.04%. 링크 솔루션보다도 낮아요. 최근 종목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믿음이 조금 부족한 종목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는 조금 별로였고요. 공모 개요 체크할게요. 공모가가 1,500원에 확정되면서 공모 금액은 420억 원, 시가총액은 약 2,485억 원의 규모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고요. 6월 3일 선거가 껴있어서 환불까지 또 5일이 걸립니다. 환불은 6월 4일이 될 거예요. 상장은 6월 11일 단독 예정입니다. 삼성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최소는 20주예요. 자,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 체크하시죠. 상장 주식 총수의 42.47%에 해당하는 좀 많네요. 1,005만 1,128주는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055억 원 규모, 좀 무겁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의 비중도 60.20%로 많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지노베이션 1호 사모투자 합자 회사와 기타 소액주주 342명이 있는데요. 소액주주의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개인 주주들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은 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우선 지노베이션 1호는 2020년 전환사채에 투자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됐고 전환가액은 5,625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실시된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500원, 800원, 5,000원, 더 낮은 가격이었어요. 자, 장외 시세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38커뮤니케이션 기준으로 2020년부터 거래가 확인이 되는데요. 차트는 기간을 전체로 설정을 해놔도 올해 3월부터의 데이터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래는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루어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2020년부터 거래가 됐다고 하면 그 이전에는 공모가 아래에서의 거래도 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현재가는 17,790원, 공모가보다 70% 정도 높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부 기존 주주의 단가는 소액 주주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높을 수는 있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을 옥석 가르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사실 사이즈는 무거우면서 밸류가 애매한 측면이 있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높은데 대부분 물량의 단가는 공모가보다 아래일 확률이 조금 높고 적자이면서 공모가는 상단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되는 조건의 체크가 다 돼버리는 거고요. 되는 조건에서는 단독 상장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자신 있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GC지놈을 그냥 쿨하게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요거일 것 같아요. 최근 제약바이오 신규주의 성과가 너무 좋았다는 거. 로켓헬스케어, 이뮤논시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인투셀까지. 자, 보시면 상장일의 고가 기준 수익률이 최소 85%를 다 찍은 거고요. 그 이상까지 가준 거고요. 이뮤논시아와 인투셀은 둘 다 더블을 넘겼고요. 심지어 인투셀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로켓헬스케어 모두 상장일 이후에 더 날아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GC지놈에도 그냥 달려드는 매수세는 조금 있을 수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근데 앞선 종목들하고 갈리는 포인트가 있긴 하죠. 먼저 의무 보유 확약. GC지놈은 최종적으로 많이 증가한다고 해도 10%대가 아닐까 싶어요. 앞선 종목들처럼 30에서 40%대까지 늘어난다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의 단가.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한투가 엄청 비싸게 들어왔었고 로켓헬스케어는 대다수의 물량이 공모가로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고요. 이뮤논시아는 대부분이 공모가보다 비싸게 들어왔습니다. GC지놈의 기존 주주 단가는 장외에서 일부 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아래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인투셀은 또 GC지놈이랑 비슷한 상황이긴 했거든요. 기관 투자자의 물량은 전부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왔고 장외에서는 공모가 위의 거래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조금 무거운 편이었고요. 근데 이게 다 충분히 소화가 되면서 너무 잘 나가지고 있는 건데 그럼 GC지놈도 잘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GC지놈이 인투셀만큼 기술력이 뛰어나냐? 경쟁사가 적은 그런 독보적인 분야이냐? 장래가 엄청 유망하냐? 또는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인적 분할 같이 어떤 이슈에 엮일 가능성이 있겠느냐? 좀 다 물음표긴 해요. 그리고 인투셀은 오름 테라퓨틱보다 낮은 시가총액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봤었고요.
네, 그래도 뭐 GC진홈은 녹십자 계열이고 산전검사 1위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비례까지 강력히 추천할 만한 종목은 절대 아닌데 현재 바이오주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고려해서 리스크 감안하고 도전하실 분들은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25년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보이기도 하고요. 장외 시세는 최근의 공모가보다 높다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GC진홈 이후에는 당분간 상장 일정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상장일의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에서 형성이 된다면 환매 청구권의 존재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환매 청구권을 보유한 일반 청약자들은 다들 안 팔고 버틸 테니까요. 위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주면서 올릴 만한 매수 주체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시초가가 필히 플러스 출발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얘는 바로 전날에 상장하는 링크솔루션의 성적이 부진하면 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변수가 좀 너무 많은 종목이라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모를 것 같아요.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각자 판단을 해주세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할게요. 삼성에 100만 주가 배정돼서 균등은 50만 주고요. 일반 등급 기준 청약 한도는 2만 4천 주입니다. 증거금으로 1억 2,600만 원까지 가능하겠네요. 최소는 20주 10만 5천 원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균등부터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 조금 불안해했던 로킷 헬스케어에 6만 건가량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보다는 공모주 열기가 훨씬 더 뜨거워졌고 환매 청구권까지 부여된 종목이라서 참여도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만 건을 잡으면 균등은 4.17주, 4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은 2.5조 원 정도 예상해봤는데 아무래도 호불호 갈릴 종목이라서 증거금 예상치는 실제와 다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2.5조 원 기준 비례 경쟁률은 약 952대 1 정도가 되네요. 안정적인 비례 한 주의 증거금은 약 52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중간에 대선이 껴서 환불까지 5일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5일치 이자를 이길 수 있을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라서 더 쉽지가 않습니다. 2만 4천 주 풀청약을 가정했을 때 균등은 4주, 비례는 25주가 가능한다고 치면요. 배정 금액은 30만 4,500원이 되고요. 뭐 20% 이상 올라주면 파킹 이자 대비 조금 남긴 하겠는데 상승 여력이 얼마나 클지는 감이 좀 잘 안 잡히군요. 상장일에 쏟아내는 개인 소액주주들의 물량을 받아줄 만한 매수 주체가 생각보다 또 없다면 손실 가능성도 생각은 해야 되니까 얘도 청약을 하실 때는 기대 수익 쪽에 포커싱을 두는 것보다는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0%를 잡고 내가 청약한 수량이 손실 감내 가능한 수준인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상승 여력이 있을 거라고 봐서 청약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분들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베팅을 해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추가적인 얘기는 경쟁률 라이브에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의견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다들 청약 판단하시는데 더 풍부한 자료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말이든 망설이지 말고 의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